시작기 3부 시작합니다. 이 4대강 공사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었죠. 경인운하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건설사들의 모두 991억 원, 1,00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현직 임원들 검찰에 고발했어요. 담합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가 그만큼 더 투입됐다 이런 이야기죠. 게다가 지금 경인운하 당초 예상과 달리 이 화물 운송 거의 하지 못하면서 이 운하로서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경인운하 또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 부실 담합 의혹 등등을 제기했던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을 초대했습니다. 염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가 지금 좀 뒤늦게 밝힌 거 아닌가 우선 이따가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네. 이게 공사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밝혀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어떤 담합을 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그 건설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11개 회사입니다. 다 들어갔네요. 다 들어갔다고 봐야 재벌급 됩니다. 건설사는? 그렇습니다. 예. 뭐 도급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담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2008년도 12월 달에 대통령이 경인 기존에 이제 그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경인운하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정부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건설사의 뭐 상무 또 부장급 토목 담당 임원들이 수시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뭐 그 짬짬이를 한 상태고요.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간도 크네요. 참. 이제 결국은 이제 2009년 1월 7일 날 강남구 소재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빅식스 이제 토목 담당 임원들 6명이 모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어느 회사가 어디 공구를 맡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는 뭐 시비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다 나누어서 맡았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이제 혼자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입찰을 하면은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들러리를 또 한 군데씩 다 세웠고, 예, 그런 들러리 서주는 쪽은 좀 비싸게 부르고. 그렇습니다. 뭐 정작 거기 맡기로 한 사람들은 딱 그 필요한 액수만큼 딱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면은 뭐 그 예전 가격보다도 한 70%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낙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통 90% 수준으로 돼서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높게 이제 낙찰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뭐 들러리를 서줬던 업체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높게 해서 그리고 쉽게 떨어져 주고 쉽게 떨어져 주고 또 설계도를 아주 부실하게 낸 거죠. 근데 이제 이 방식은 또 턴키라고 해가지고 설계도에 대해서도 또 국가가 일부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 설계도를 내고 돈을 뭐 들러리 선 업체조차도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들러리 선 업체들은 또 이번 것으로 들러리를 서줬으니까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 또 다시 또 반대로 이제 혜택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짬짬이를 한 상태입니다. 아주 정교한 역할 배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통상 한 70% 선에서 낙찰되던 게 90%에 낙찰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그 차액인 20% 정도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봐야죠. 그 돈이 건설사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건설사들 도대체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한 2조 6천억 정도 되니까요. 그중에서 한 20%를 본다면은 거의 5천억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벌금 과징금이 나간 것이 지금 991억 원이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천억쯤은 그냥 챙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말했습니다만 이게 2년이 지나서야 공정위가 적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2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2009년도 1월 달에 지금 그 2009년도 2월 달에 있었던 입찰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5년이 지난 거고요. 근데 공사가 완공 후에 지금 2년이 지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뭐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완공이 된 지난해 9월 달에 이제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사를 그 외면했고 그다음에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2010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조그맣게씩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는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그랬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뭐 혈세의 낭비고 그리고 또 환경 파괴고 그렇다고 볼 수가 이것도 있겠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공정위도 감사원도 나설 생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군요. 네, 오죽하면 이제 그 우리 환경단체들이 공정위와 감사원을 각각 감사원은 아니고요. 공정위를 고발을 했거든요. 직무유기로. 예. 예, 자기들이 이미 적발을 한 상태인데 그것을 그 진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 혈세 낭비된 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외에 다른 부당이득 환수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뭐 그 당시에 그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형사처벌 목적일 것이고 이 부당이득 환수 방법은 또 없어요? 지금 환경단체들이 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그리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수를 네. 위한 절차를 집행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긴 수자원공사가 이 공사의 발주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거길 통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했다는 걸 밝혀내면 당신네 담합해서 부당하게 취득한 거 더 돌려내라.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거죠. 안 하고 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안 하죠? 안 하는 무슨 논리가 있나요? 이제 아마 법정 다툼 가봐야 뭐 별로 이길 가능성 없다 뭐 이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100%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담합을 조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건설사들의 숫자는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예. 또 건설 능력도 제한돼 있고. 예.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가 같은 시절에 막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사들한테 적절하게 과잉 경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뭐 또 상당히 높은 가격이 돼야지 또 건설사들도 뛰어드니까. 더 뛰어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밝혀내지는 못하고 네.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는 못하지만 예. 사실상 조장하고 분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거기까지 이제 몰고 나갔을 경우에 건설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추측하고 부당이득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소송 내면 법정에서 건설사들이 당신네들이 시키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나올까 봐. 그런 상태입니다. 진짜 지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건 해야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건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런 것을 지시한 사람이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이제 함께 처벌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환경단체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를 왜 할 일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고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사가 또 계속 그 미진한 상태고. 아이고. 미진한 상태고 이제 거의 저희가 고발을 한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고발을 했으니까요. 네. 이제 반년이 더 지나서 최근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상당한 분들은 뭐 죄가 없다. 아니 네. 그 증거를 뭐 찾지를 못했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 정부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 4대강의 경우도 뭐 1조 원 이상 부당이득 챙겼다. 뭐 그러면서 담합 적발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조사하니까 사실로 밝혀져서 지금 형사처벌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예. 1심이 끝난 상태고요. 현대건설 전무 1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다른 분들은 뭐 벌금 8천만 원 그다음에 집행유예 이런 걸로 지금 다 면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 4대강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공정위와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은 약 5조 정도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보공사와 예. 관련한 부분인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담합이 있었고 그것에 의한 과징금이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이 1,115억 원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예. 그리고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그래서 네, 네. 단체들이랑이 추산하기로는 약 1조 5천억 정도가 회사들에게 부당 이익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 거기에 겨우 1,115억 원이 과징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명이 구속. 징역을 2년 사는 정도의 지금 아주 손뻥망이 조치를 취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런 정도 규모면 당연히 이제 업체들이 입찰 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입찰 제한을 받으면 이제 건설사들한테 그것이야말로 큰 위기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 면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사에도 그냥 계속 아무런 참여할 수 제약이 있게? 없이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런
어떤 잘못 범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지금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4대강 그 찬반 토론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셨죠. 토론 사회자로. 예. 찬반 토론을 할 때 이제 반대하시는 측에서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정부는 왜 굳이 저걸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제 반대하는 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하시는 측의 분들이 저 건설사들 일부 건설사들 배불려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저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다 되돌이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뭐 저희가 예상했던 거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부패나 그다음에 뭐 후유증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경희 누나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원래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였다? 그게 네네. 뭐죠? 굴포천 방수라는 게 뭐예요? 예, 굴포천은 부천에서 흘러서 한강 이제 하구 쪽으로 흘러드는 이제 조그마한 하천입니다. 예. 그런데 부천 지역이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물이 차면은 이제 물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물을 좀 더 쉽게 빼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그 서해 쪽으로 큰 한남정맥이라는 큰 산줄기를 뚫고서 서해 쪽으로 이제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이 아니라 그냥 산을 그냥 아예 그냥 산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절단을 해서 이제 그걸 통과시켜서 내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굳이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그냥 한강으로 펌핑하는 것이 여전히 훨씬 효과적이겠다라고 봅니다. 그 굴포천 때문에 그 홍수 나면 부천에 좀 저지대가 잠기고 그런 피해는 그렇습니다. 쭉 있었죠. 예,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굴포천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경인 운하가 됐다. 예. 그래서 굴포천과 관련해서 저희 생각에는 뭐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는 그냥 한강으로 펌핑을 하는 걸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 끝에 이제 산맥을 잘라서 서해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게 폭이 이제 20m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이제 2008년도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100m로 이제 넓히도록 결정을 했고 그래서 뭐 2천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2조 6천억으로 네. 뭐 그 당시는 2조 2,500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조 6천억까지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됐던 거죠. 100m로 넓히라는 얘기는 거기 배 다니게 하자. 예, 그렇게 된 거죠. 참 운하 좋아해요, 그 양반. 예. 아무튼 20m였던 계획이 이제 100m로 넓어져서 현재 완공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가 왜 안 다닙니까? 배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경인운하를 만들면은 서울에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배라는 것이 바다를 다니는 배와 그 강이나 운하를 다니는 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를 다니는 배는 높은 파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배 바닥이 이게 깊이 이렇게 삐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수선 밑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육지를 다니는 배들은 아무래도 강바닥이 낮기 때문에 이제 평저선이라고 바닥이 좀 얕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커지기가 힘들죠. 뭐 강 위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가운데 이제 그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작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만들더라도 서울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인천에서 갈아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 같은 경우도 굳이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작은 배로 다시 실어가지고 김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날른다는 것이 아예 그냥 인천에서 트럭으로 그냥 바로 운송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혜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뭐 화물 운송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람선의 운행은 있는데 그 유람선이 중국 가는 유람선이 아니라 인천 앞바다 이제 좀 다녀오는 정도쯤에 그런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한 이제 혜택을 뭐 경인운하 측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또 뭐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배 위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 보셨죠? 저는 가봤죠. 유람선 타고 다니면 이거 좀 멋이 있습니까? 어때요? 저는 유람선은 안 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길을 이제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근데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줄기를 아주 뭐 잘랐기 때문에 절벽이고 그 다음에 논 가운데를 저지대 가운데에 이제 흐르는 강을 넓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의 경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이제 배를 뭐 탄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또 뭐 자동차만큼 빠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한 2시간 정도를 아주 지루한 광경을 보면서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2시간이나 걸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운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운하를 이제 운하로 강을 가다가 운하로 옮기려면 금방 그냥 배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관문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뭐 관문을 올렸다 내렸다 조작하는 시간이 있고. 아, 그럼 또 기다려야 되는군요. 서서.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2시간이 금방인 건데요. 예, 예. 뭐 그 비용은 많이 들고 시간은 또 많이 들고. 근데 이런 그 토목이나 이런데 전문가들이 이거 만들어 봐야 100m로 해봐야 화물선 결국 뭐 효과 없고 못 다닐 것이다. 예측 못 했을까요? 지금 예측을 다 했겠죠. 예. 네. 근데 왜 했을까요? 우선은 정부에서 공사하는 거니까 자신들의 손실은 아니었던 거고. 아니 제 말은 정부에서 100m로 계획을 짤 때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해도 결국은 화물선 잘 못 다닐 것 같다라는 걸 예측 못 했냐 이거죠. 정부 쪽의 예측 말이에요. 정부 쪽에서는 그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었고요. 조작.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뭐 그 예상했던 것은 서해에 있는 모래를 엄청나게 운반할 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그 고철을 또 운반해 올 수 있고 뭐 등등으로 이제 뭐 쓰레기로 옮길 수 있고 막 예, 이런 등등으로 예, 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KDI가 그런 전망까지도 조작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죠. 감사원에서 밝혀졌어요. 예. 그럼 결국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역시 건설사 배불 일이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런 전 정말 믿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4대강 사업도 그렇고 경인운하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면은 그래도 뭐 좋은 게 한두 개는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된 마련인데 예. 좋은 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경인운하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도 그 이제 좋은 점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이게 김포에다 지금 국제항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예. 화물은 안 들어와요. 예. 그렇지만 국제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세관이 있고 해경이 근무하고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한 100여 명 늘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한편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뭐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배가 안 들어오는데도? 그럼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는 거죠. 참. 화물선은 안 들어와도 혹시 여객선이라도 들어옵니까?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근데 국제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관이든 뭐든 가동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인천에서 다 일단 세관 같은 건 거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가 김포까지 오는 배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용도라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자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막 시설을 다 넣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운항하는 배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 온 배는 그냥 인천에서 다 내려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배는 그냥 인천 앞바다 가는 유람선 정도기 때문에 예. 국제적인 업무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공무원들은 그냥 논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놀아요? 몇 년은 아니고 이제 1년 지났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유지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믿기 어려운데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희 누나? 그러면 그 수질은 나빠지고 있나요, 계속? 수질은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강 물을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물을 이제 계속 뭐 갈아주고 있으니까. 혹시 운하 바닥을 아예 더 깊이 파서 진짜 중국까지 갈 배를 띄울 수는 없나요? 더 넓혀야 되겠죠. 100m 갖고 안 된다고. 예. 그럼 이제 더 넓혀야 될 테고. 그럼 또 수십조 들겠군요. 예. 그것도 수조 들겠군요. 예. 더 넓혀야 되고 이제 한강 경인운하만이 아니라 경인운하는 18km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인운하 뭐 김포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느니 차라리 인천까지 가서 가기 때문에 예. 그건 의미가 없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한강을 파가지고 정몽준 이제 시장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의도에서 배를 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중국까지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한강에 이제 교각들을 다시 넓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다시 이제 부셔야 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바닥도 파야 되고 뭐 한정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군요. 지금 상태에서는 막대한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오히려 운하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싼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메꿔버려요? 아니 메꾸는 건 아니라도 이제 애초에 취지대로 굴포천 방수로 로만 사용해야지 되는 것이 쓴다. 타당하다. 지금 현재는 운하로 쓴다고 하면서 물을 막아놓으니까
방수로로서의 기능도 떨어지는 셈이거든요. 오히려 물을 그냥 흘려보내버리자. 네, 그렇게라도 그런 하는 얘기가. 것이 차라리 유리하다라고 보는 아주 겁니다. 넓고 깊은 물길 하나 팠다 이거로군요. 예, 아주 참 황당한 일 하나 벌인 셈이죠. 그나저나 4대강도 지금 총리실 주관에서 조사위원회 만들어갖고 조사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진행이 이것도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들을 그 상당 부분 포함해 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것이 결국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예. 결국은 이제 다 찬성하는 사람들로 이제 추진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찬성했던 분이어가지고 임명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었고 예. 결국은 지금 거의 위원회는 거의 뭐 식물기관처럼 돼 있고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그 밑에 이제 조사단이라고 뭘 하나 다시 만들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4대강 조사 작업 연구회라는 뭐 하여간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예. 작업을 의뢰했는데 진척이 원만치 않고 일단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하라고 작업단에 불렀다 놨으니 자기가 했던 일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군요. 경희 누나도 4대강도 우리 이제 큰 골칫덩어리로 우리 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의 의견을 모으려면 우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직은. 다만 그렇습니다. 뭐 담합이라든지 비리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있다. 여기까지로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건설사들 배 불려주려고만 이 사업을 결정했다. 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러려면 경희 누나가 됐건 4대강이 됐건 뭔가 좀 좋은 면들이 앞으로라도 좀 드러나기를 전 좀 그나마 바라고 있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의 연명철 사무총장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